(1년) 만에 돌아온 김미경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누구나 궁금해할 세금 이야기.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상속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신협 직원들하고 조합원들이 실생활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입니다. 요즘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조합원들의 이자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자가 높아서 좋기는 한데 또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다 보니까 도대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이 나오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금융소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자하고 배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행복신협에 예치해 놓으신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 이자가 많이 나올 건데, 이 이자라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불이익을 주게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나오는 구조로 세금을 내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 되잖아요. 네. 지방세 포함해서 15.4%. 이거 외에 별도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재신고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금액이 2천만 원 기준입니다. 2천만 원. 네네. 2천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15.4% 예수한 금액과 나머지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일반 종합소득 세율로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나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은행의 예금 전체로 15.4% 예수한 금액과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하게 돼서 예금만 있으신 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모의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본인 혼자 부양가족 없이 본인 혼자 예비자를 한 8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 8천만 원에 우리 은행에 15.4% 내놨잖아요. 네. 그 금액하고 종합과세 된 금액이랑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가 1년에 한 번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8%, 1년에 나누어서 그러면 한 달에 한 480만 원을 월로 나누면 한 40만 원 정도씩 1년 동안 부과가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우리 신협의 직원분들 통해서 예금이 4천만 원 있다, 종합과세 너무 걱정된다, 예금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합원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나 자녀 간에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매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근데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실제 거래를 한다면 금융거래, 실제 거래와 관련된 자금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증여세는 보통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네. 현금 포함해서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고 5천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억, 5억, 10억, 30억 뭐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놨습니다. 네. 그 구간별로 세율을 10%에서 50% 세율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즉 1주택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이 없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주택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거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4군데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과거에는 울산 같은 경우 20년 연말부터 22년 정도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였었어요. 조정지역 일대 부동산을 취득하면 2년간 거주가 필수예요. 그 외의 일대, 즉 조정지역이 아닐 때 취득한 부동산은 2년만 보유하면 12억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 집을 샀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한 세대에 한 주택까지는 비과세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집을 이사하는 입장에서 그 주택을 사고 파는 시기가 잘 탁탁 맞들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집을 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집을 나중에 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을 한다면 새로 산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좀 뭐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 대해서 뭐 상속세가 엄청나다는 뉴스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10억에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나와요. 그만큼 상속세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반 분들에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속세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몫으로 기본 5억 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일괄 공제를 해서 5억.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착해. 부모님을 모시면서 10년 이상 다른 주택 없이 같이 동거 복량하면서 생활을 했다면 6억까지 동거 상속 공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추가 공제, 추가 공제, 추가 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양도일 빼고 그 달 빼고, 증여를 하면 증여일이 들어간 그 달 빼고,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그 달을 빼고, 간단하게 하면 양도소득세는 2달, 증여세는 3달, 상속세는 6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를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10억이 안 되니까 일반 분들이 세무서에 전화를 해요. 사망이 일어나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하고 재산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상속세 안 나옵니다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구청. 취득세 신고 납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부동산,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어서 무조건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여나 이러한 세금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무신고냐, 우리가 고의로 안 하진 않잖아요. 뭐 심지어 고의로 이렇게 할 때는 가산세가 40%짜리 붙는 가산세가 있고, 뭐 부정은 없으니 대부분 뭐 착오로, 실수로, 뭐 이런 단순, 누락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20%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또 늦게까지 세금을 안 냈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까지 자진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면 가산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최대한 빨리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절세겠지요.
피상속인께서 생전에 은행에 대출이나 혹은 세입자 전세 보증금 그리고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상속세를 낼 때 이러한 혜택들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 순수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제 전체 총 재산에서 갚아야 할 공과금이나 채무나 전세 보증금 그리고 지인들한테 차용한 대금 이런 것들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은 계약서 그리고 지인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언제 차용을 했고 관련되는 금융거래 내역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설명을 하시면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모님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자녀가 계약하고 보험금을 자녀가 납부하게 된다면 종신보험 수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부모님 종신보험은 가입이 돼 있으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플러스가 돼서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을 누가 계약을 하고 가입을 하고 누가 보험료를 불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지불을 계속 해왔으면 당연히 상속재산이고, 만약에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 대신으로 본인이 부모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보험료를 계속 자녀가 불입을 했다면 그 보험금 수령액은 상속재산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효도도 하고 상속세 부담도 줄고 상속세 재원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일석삼조네요. 네. 지금까지 상속 그리고 증여에 관련한 질문들이 역시나 제일 많았는데요. 오늘 세무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조합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지난번 상속 그리고 증여에 관련한 영상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2023년과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